안녕하십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통계분석부 선임행정관 임은섭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대학교육시설 보유현황 보고 사업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설명회는 대학교육시설 보유현황 보고, 대학교육시설 현황, 기숙사 현황,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되며 각 파트별로 제출 방법, 제출 시 유의사항, Q&A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PPT 자료는 대학재정회계센터 및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여 다운로드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육시설 현황 보고 안내입니다. 제출 절차는 대학재정정보 시스템에 자료 입력과 증빙자료 업로드 후 직계표를 출력하시어 전자공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직계표 앞 페이지에 담당자, 책임자 서명을 완료하신 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4월 14일 목요일부터 4월 2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대학 설립 운영 규정 11조에 따라 학교 법인이 4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교육시설 현황을 4월 말까지 보고해야 하므로 4월 29일까지 시스템 입력과 공문 제출이 완료될 수 있도록 기한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제출 자료는 교육용 토지 현황, 교육용 건물 현황, 입학 정원 기준 시설 정원, 재학생 기준 시설 정원, 배치도 및 지적도, 계열별 부속 시설 현황, 기숙사 수용 현황 및 기숙사 현황입니다. 대학 교육시설 현황 보고 관련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내 순서는 전년 대비 변동사항, 대학 교육시설 주요 유의사항, 대학 교육시설 제출 절차, 대학 교육시설 입력 관련 FAQ입니다. 전년 대비 변동사항 첫 번째로 첨단 분야 학과 증원 증설 시 입력 방법입니다. 20년에 공포된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첨단 분야 모집 단위별 입학 정원 기준 고시에 따라 결손 인원과 편입학 여석을 활용하여 첨단 분야 학과를 증설 또는 증원할 수 있습니다. 결손 인원을 활용하여 첨단 학과 증설 또는 증원 시 타 학과의 정원 감축 계획에 따른 정원 감축이 당해 연도인 2022년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해당 타 학과 감축 인원과 첨단 분야 증원 인원은 대학 재정 정보 시스템상에 반드시 제외하고 입력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과 예시는 추후 배포될 입력 지침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 대비 변동사항 두 번째, 정원 입력 확인 강화입니다. 시설 현황 보고, 시설 정원 관리, 정원 입력 시 저장 전 최종 확인 팝업 창을 구현하여 시설 현황 보고, 저장 전 학칙의 입학 정원 및 4월 1일 기준 재학생 정원과 시스템 입력값이 일치하는지 최종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으니 해당 사항을 최종 확인 후 저장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 대비 변동사항 세 번째는 시설 현황 오류 체크 메시지 출력 범위 확대입니다. 시설 정원 증감률이 10% 이상 증감 시 출력되던 오류 메시지가 5% 증감 시 출력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오류 내역이 존재하여도 제출이 가능하오니 제출 전 최종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대학 교육시설 주요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지의 범위입니다. 교지는 교지 경계선 내 혹은 교지 경계선을 기준으로부터 교지 간 최단거리 2km 이내에 위치하고 대학이 교육 연구를 위해 사용하는 모든 용지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과는 무관하게 해당되지만 실습지 및 수익용 기본재산 용지는 제외되고 교지 밖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된 학생 기숙사 부지는 시설 결정을 받아야만 교지로 인정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사 인정 범위입니다.
주된 교지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최단거리 2km 이내 학교로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을 받은 교육연구시설 및 학생 기숙사입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교지 경계선 내에서는 교사기준시설이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이 인정되고 2km 이내에서는 시설 결정을 불문하고 학생 기숙사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된 교육연구시설이 인정됩니다. 이 밖에 2km 외에 위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된 학생 기숙사 및 연구시설도 교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를 많이 주시는 학생 기숙사의 경우 교지 경계선 2km 내에 위치하였으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여부와는 무관하게 실제 학생 기숙사로 이용 중인 학교 소유의 건물이거나 기숙사 신축 및 집합건물 주택 등 매입을 통한 보유에 해당될 경우에도 교사로 인정되게 됩니다. 하지만 교직원 숙소, 게스트하우스 등 학생들이 직접 이용하지 않는 기숙사는 제외됩니다. 그 외에 교육연구시설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된 학교 소유의 교육연구시설만 교사로 인정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사 인정 관련 증빙 자료입니다. 교사 인정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실 때에는 지도 서비스를 활용하여 교지 경계선과 대상 토지 간 직선 거리를 측정하여 2km 이내의 위치를 증빙하여 주시고 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 대장을 제출하여 교육연구시설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상 학교시설 결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학생 기숙사의 경우 모집 공고문, 입사생 명단, 내부 결제 공문 및 기숙사비 고지서 등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미사용 토지입니다. 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 중 실제 학생 교육에 활용되지 않는 자연 녹지, 임야, 나대지와 같은 면적은 미사용 토지로 입력하시고 교지 경계선 내외 및 학교시설 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미활용 토지는 미사용 토지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부속시설 및 부속토지 구분입니다. 부속시설은 대학 설립 운영 규정 별표 2의 교사시설 구분에 따라 입력하여 주시고 결정지 위에 부속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반드시 부속토지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병원과 부속학교의 부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여부를 불문하고 부속토지로 입력해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 감소 신청의 경우 토지 재측량 및 단순 오기 등으로 면적이 감소하였을 시에만 신청하여 주시고 재단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입력하실 때에는 변경 신청 면적을 모두 입력해 주신 후에 진행하여 주시고 교육용 건물의 오기 감소 신청도 동일한 절차로 진행하여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대학교육시설 현황 제출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재산 실시간 등록은 교육용 재산 현황을 연중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메뉴이며 두 번째 시설 현황 보고는 2022년 4월 1일 기준 보고 대상 재산을 확정하고 저장하는 메뉴입니다. 여기에서는 시설 정원 관리, 교지교사 확보율, 배치도 및 지적도, 계열별 부속시설 현황 등 증빙 자료를 입력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고자료 조회에서는 앞서 시설 현황 보고에서 확정하고 저장한 자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오류 체크 및 제출 메뉴를 통해 입력된 교육시설에 대한 오류 체크 및 최종 제출이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집계표 출력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집계표 형태로 변환 및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 메뉴별 화면을 통해 입력 및 확인 절차를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재산 실시간 등록의 교육용 토지 입력 화면입니다. 신규 재산일 경우에는 위에 보이는 추가를 클릭하시고 기존 재산을 수정할 경우에는 해당 재산 목록을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교육용 토지를 입력하실 때에는 취득일자를 꼭 확인하여 기본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고 별표의 항목은 필수로 입력하셔야 저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입력하여 주시고 필수 항목과 같은 필수 증빙 자료인 이사회 회의록, 회계 전표, 통장 사본, 등기부 등본의 경우에도 미업로드 시 저장이 불가합니다. 또한 교육용 토지의 경우에는 증감과 같은 변동 사항이 있을 때에만 증감 형태, 변동 내역, 권리 변동 일자, 수입 지출액, 변동 내역 관련 서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규 추가 수정을 완료하셨으면 보고할 토지를 체크하여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교육용 건물 등록입니다. 교육용 토지와 마찬가지로 취득일자를 꼭 확인하시어 별도 표시된 항목과 관련 증빙 자료를 업로드 해주셔야 저장이 됩니다. 또한 사용 용도에 따라 구분 입력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변동이 있을 때에만 증감 형태 등을 입력하여 주시면 됩니다. 또한 대학 설립 운영 규정이 지난해 1월 개정됨에 따라 지원시설 내의 전자계산소가 정보전산원으로 변경되어 교육기본시설로 분류됨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용 토지와 마찬가지로 신규 추가 수정을 완료하셨으면 보고할 건물 내역을 확인하신 후에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시설 현황 보고 메뉴입니다. 보고일 기준으로 보고할 토지와 건물 내역이 모두 나타나는지 확인하신 후에 확정 버튼을 눌러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때 수정 또는 신규로 추가한 토지와 건물 내역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실시간 등록 메뉴로 돌아가서 해당 재산을 더블 클릭하시어 취득일자 및 권리 변동일자가 2022년 4월 1일 이전인지 먼저 확인 부탁드립니다. 입학 정원 기준 시설 정원은 메뉴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양식을 다운받은 후 해당 파일의 입학 정원을 직접 작성하시어 업로드 하시면 내역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재학생 기준 시설 정원의 경우에도 파일 첨부란에 재학생 증빙 자료를 첨부하신 후에 저장하여 주시고 특히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사 학위 취득 유예생은 재학생에 포함이 불가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지 교사 확보율 메뉴에서는 확보율을 먼저 확인해 주시고 배치도와 지족도를 모두 업로드한 뒤에 작성자 및 전화번호를 입력 후 저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열별 부속시설 현황을 입력하실 때에는 대학 설립 운영 규정 별표 2를 참고하시어 계열별 건물시설 현황을 입력해 주시고 교육용 건물 내역에서 입력한 부속시설의 면적과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학협력단을 대학시설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통계열란에 해당 면적란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계열별 지적시설 현황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학 설립 운영 규정 별표 2를 참고하여 계열별 토지 현황을 입력하여 주시고 고등교육 통계에 입력하는 토지 임대를 계열별 지적시설 현황에 입력하셔야 합니다. 또한 토지 면적의 합은 부속 토지 합계값과 일치하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조회 메뉴에는
교육시설 현황 제출 전 입력된 데이터를 최종 확인하는 단계로 모든 메뉴에 대한 검토를 당부드리며 최종 제출이 된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류 체크 및 제출 메뉴입니다. 오류 체크를 클릭했을 시에 오류 코드 또는 오류 내역이 발생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등록 메뉴 및 보고 메뉴로 돌아가 수정 후 확정하시고 오류 체크 및 제출을 재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오류의 경우에는 데이터 제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재검토 후 이상이 없을 시 확인 버튼을 눌러 최종 제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집계표 출력입니다. 화면과 같이 모든 항목을 체크하시고 집계표를 출력한 뒤에 서명 날인하시어 스캔본을 전자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대학 교육시설 입력 관련 FAQ입니다. 대학 재정정보시스템 가입은 법인 담당자가 아이디를 추가한 뒤에 재단으로 문의하시면 재단 측에서 승인 및 권한 부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절차에 맞게 아이디 추가 신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바뀌거나 비밀번호 5회 이상 오류로 로그인이 안 되실 경우에는 한국사학재능재단 재정통계분석부 콜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로그인 시 상위 메뉴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아이디의 입력 권한이 없는 것으로 위와 마찬가지로 콜센터로 문의하셔서 권한 요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하 혹은 실내 주차장의 경우에는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건물에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공용시설로 간주하여 교사 보유 면적에 포함이 가능하나 별도의 주차타워와 같은 단독 건물은 기타 시설로서 교사 보유 면적에 미포함됩니다. 수의실, 기계실, 보일러실 등 별도의 단독 건물에 있는 공용시설의 경우에는 기타 시설로 구분하여 주시고 해당 건물의 기능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로 포함되었을 때는 공용시설로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신축 건물의 경우 필수 증빙 서류에서 등기부 등본 대신 임시 사용 승인서를 첨부하여 주시고 향후 등기가 완료 시 등기부 등본으로 수정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기타 시설 구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육용 건물은 대학 설립 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라 분류되며 해당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타 시설로 구분됩니다. 부속 병원과 부속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 및 연구시설로 활용하고 있더라도 전체 면적을 계열별 부속시설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이 철거 멸실되었을 때에는 등기부 등본상 처리 완료된 일자 기준으로 입력 보고를 하여 주시고 실제 철거와 멸실이 되었으나 등기부 등본상 처리 미완료일 경우에는 입력을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집합 건물의 일부를 매입하여 교육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각 세대별로 분리하여 교육용 건물에 입력하고 관련 증빙을 첨부해 주시고 이때 등기부 등본상에 기재된 대지권 비율에 따른 토지 면적은 수익용 기본재산에만 해당되므로 보고 대상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메뉴에서는 전년도 데이터가 아닌 금년도 데이터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학생 정원을 계열별로 구분하실 때에는 해당 학과에 입학한 총 정원의 계열이 최초로 구분되는 학년의 정원 내 재학생 비율로 안분하여 주시고 소수점은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학 정원 기준 시설 정원을 입력하는 기준은 2005년 10월 24일 이전 설립과
25일 이후 설립으로 나뉘어집니다. 이전 설립된 학교일 경우 본 분교 및 캠퍼스와 상관없이 대학 및 전문대학의 계열별 학생 정원을 합한 학생 정원이 400명 미만일 경우 400명으로 환산하여 입력하여 주시고, 대학은 100명 미만일 경우 100명으로 환산하시면 됩니다. 10월 25일 이후 설립된 학교는 학생 정원이 1000명 미만일 경우 1000명으로 환산하시고, 대학은 200명 미만일 경우 200명으로 환산하시면 됩니다. 단, 대학의 일부를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면서 학생 정원이 400명 미만인 경우에는 400명으로 환산하시고, 대학은 100명 미만일 경우 100명으로 환산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에서 학생 정원은 편제 완성 연도 기준 계열별 학생 정원을 뜻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숙사 현황 제출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변경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용 가능 인원 및 입사 일자를 조정하는 경우 유의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용 가능 인원보다 적게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 기존 수용 인원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4인실을 코로나19로 인해 2인실로 운영하는 경우 입력은 4인실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고 기준일인 4월 1일 이후 입사를 시작하는 경우 1학기 기숙사 모집 공고상 입사 기간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실제 수용 인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기숙사 현황 제출 절차 안내입니다. 기숙사 현황 제출 절차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째, 제출 자료 등록, 둘째, 제출 자료 조회, 셋째, 직계표 출력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출 자료 등록 메뉴는 입력한 기숙사 현황 데이터를 저장 및 최종 제출하는 메뉴입니다. 시설 현황과는 다르게 기숙사 현황은 제출 자료 등록 버튼에서 입력 및 제출을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 버튼을 누르기 전 꼭 제출 자료 조회 메뉴에서 데이터를 최종 확인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제출 자료 조회 메뉴입니다. 제출 자료 등록 메뉴에서 입력한 기숙사 수용 현황 자료를 조회하고 최종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계표 출력 메뉴입니다. 직계표 출력 메뉴는 제출된 자료를 직계표 형태로 변환 및 출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담당자 정보 메뉴는 직계표 표지에 입력되는 기숙사 현황 담당자 정보를 연동하기 때문에 부서 성명,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제출 자료 등록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 자료 등록 절차입니다. 대학 재정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신 후 상단에 있는 기숙사 현황 카테고리를 클릭하셔서 제출 자료 등록 메뉴에 1-1 기숙사 현황 4월 메뉴를 클릭하신 후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전년도 자료 조회라는 보라색 버튼을 클릭하시어 전년도 기준 학교 정보, 기숙사 구분, 형태, 세부 형태, 건물명 등의 기본 데이터를 세팅하시면 됩니다. 신규로 기숙사 수용 현황을 추가하시려면 우측 상단에 있는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기존 기숙사 건물에 대한 현황을 입력하시려면 기본 데이터로 세팅된 기숙사 목록을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해당 기숙사 목록을 더블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세부 내역 입력 화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팝업 창에 기재된 기본 정보, 기숙사 세부 정보, 기숙사비 세부 정보를 모두 입력하셔야 저장이 가능하며, 유의하실 점으로 단위 입력을 원 단위로 입력하셨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 수용 인원은 2022년 4월 1일 기준 학위 과정에 내국인, 외국인, 비학위 과정에 외국인 수를 기재하시면 되고, 입사일이 4월 1일 이후로 연기된 기숙사는 1학기 모집 공고상 입사기간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실제 수용 인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실 경쟁률은 지원자 수와 수용 가능 인원 기입에 따라 자동 산출되며, 타 지역 학생 입실 경쟁률에서 수용 인원은 기숙사 입사생 중 타 지역 출신 학생을 입력하시고, 지원자 수는 기숙사 지원자 중 타 지역 출신 학생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타 지역 기준은 대학에 위치한 시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타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숙사 이용 기간은 22년 1학기를 기준으로 하며, 기숙사 입실일 및 퇴실일을 입력하시면 되고, 의무식을 시행하는 기숙사는 의무식 여부에 동그라미를 체크하신 후 의무일식 기준 식비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숙사 관리비는 식비 및 향후 환급하는 금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의미하며, 기숙사 관리비 및 식비에 대한 증빙 자료로서 기숙사 공고문과 식권 등을 꼭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자료를 전부 작성하셨다면 지금 화면 상단에 보이시는 확인창을 누르셔서 저장하시고, 제출자료 조회 메뉴에서 입력한 데이터들이 잘 입력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자료 조회 메뉴를 통해 기숙사 세부 현황 및 기숙사 수용률 및 기숙사비 현황에 대해서 조회를 하실 수 있으며, 특히 기숙사 수용률의 경우에는 시설 현황에 재학생 기준 시설 정원 항목을 꼭 입력하셔야 기숙사 수용률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자료 조회 메뉴에서 데이터 확인이 모두 완료되셨으면 제출자료 등록에 기숙사 현황으로 돌아와 제출 버튼을 클릭해 줌으로써 최종 제출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직계표 출력 메뉴로 가셔서 표지와 기숙사 현황을 체크하신 후에 조회 버튼을 누르시고 직계표를 출력하신 뒤에 담당자 서명 날인하시어 스캔본을 전자공문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기숙사 현황 입력 FAQ입니다. 기숙사 현황 입력 시 학교 밖 행복 기숙사 포함 여부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지원하는 행복기숙사, 청년주택, 글로벌 교류센터,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대학생 연합기숙사 및 창업지원형 기숙사 입사생 중 대학에서 기숙사비를 일부 보조하는 학생에 한해 기숙사 수용 가능 인원에 포함시키면 되겠습니다. 보고한 기숙사비와 대학 알림이 기숙사비가 다른 이유는, 대학 재정정보 시스템 상에는 기숙사비를 1학기 기준으로 입력하지만 대학 알림이는 이를 한 달분으로 환산하여 공시하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학 재정정보 시스템의 제출자료 조회 메뉴에서 한 달분으로 환산된 기숙사비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수용 가능 인원과 실제 수용 인원의 차이점은, 수용 가능 인원은 학교 기숙사 건물 대장에 기재된 수용 가능 인원을 의미하고, 실제 수용 인원은 2022년 4월 1일 기준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는 학생 수를 의미합니다. 동일한 인실 내에 기숙사비가 타입별, 이용기간, 수용 인원에 따라 다른 경우 기숙사비 환산하는 방법에는 해당 표에 나타난 것처럼 기숙사비를 한 달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재산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한 기숙사비를 시스템에 입력할 시에는
입실일 및 퇴실일 실제 이용 기간이 아닌 30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숙사 운영 결과와 기숙사비 납부제도 입력 시기는 6월이므로 기숙사 현황, 즉 4월 입력 일정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사 현황 보고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사용하는 기숙사 현황을 집계하기 때문에 게스트하우스, 교직원 숙소 등 학생들이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은 기숙사 및 재학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단기어학 연수생 전용 숙소 등은 제외하셔야 됩니다. 기숙사 의무식이 없는 경우에는 선택식으로 입력하시고 식비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며 의무식을 운영하는 경우 일식을 선택하신 후 일식 기준 식비 입력 및 증빙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숙사 수익률은 교육시설 현황에 재학생 기준 시설 정원의 값을 자동으로 연동하여 산출하는 값으로 기숙사 현황 값을 모두 입력하였더라도 시설 현황에 재학생 수가 미입력일 경우 수익률이 나오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학 교육시설 및 기숙사 현황 보고와 관련한 사항을 설명드렸으며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사후 관리에 대해 김은경 주무행정관이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본재산 처분 사후관리 담당자 재정통계무서부 김은경 주무행정관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사후관리 안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용 지분재산 처분 사후관리 안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주요 유의사항, 대학 재정정보 시스템 처분 입력 안내, 마지막으로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사후관리 FAQ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기본재산 처분 절차입니다.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쳐 처분 신청서를 교육부로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뒤 허가 신고 공문을 학교법인과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발송합니다. 공문을 받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대학 재정정보 시스템에 허가 신고 내역을 입력합니다. 학교법인은 재산을 처분 완료한 이후 대학 재정정보 시스템의 처분 신청을 통해 면적과 수량을 감소 신청합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관련 증빙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으면 처분 신청 건에 대해 승인 처리를 합니다. 이때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보고된 교육용 기본재산이 자동적으로 시스템과 연동되어 감소 처리가 됩니다. 교육용 기본재산 집계 마감일 전까지 재산이 감소되지 않고 시스템에 남아있다면 처분 신청에 대한 승인이 나지 않은 것이므로 재단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학교법인은 결과보고를 결과보고처로 제출하고 시스템상에도 동일한 결과보고 내용을 업로드해 주셔야 합니다. 사립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의 경우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결과보고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관련된 세부 내용은 잠시 후에 화면을 참조하며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사후관리 대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사후관리 대상은 22년 4월 1일 기준 전년 대비 교육용 기본재산이 감소된 학교법인입니다. 감소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중 교육용 기본재산의 매각, 기부, 교환, 용도 변경, 담보 제공 등 교육부의 허가를 받고 감소된 경우에는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하며 대학 재정정보 시스템의 처분 및 기체 메뉴에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토지 분합필, 오기, 측량, 건물 철거, 멸실 등으로 인한 교육용 기본재산의 감소는 사후관리 대상이 아니며 대학 재정정보 시스템의 시설 현황, 실시간 등록에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재산 처분과 관련된 유의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교육부 허가나 신고 수리를 즉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부 허가 공문의 허가 금액 이상으로 처분해야 하며 처분 대금 완수 후에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분 대금은 허가받은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용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미준수로 검토되어 교육부의 행정조치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유의하시어 처분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년 대비 변경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의 기본재산 처분 및 기체 사후관리 업무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학교법인의 결과보고처가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이후 허가권에 한해서 사립전문대학과 사립원격대학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결과보고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대학 재정 정보 시스템의 처분과 관련된 입력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대학 재정 정보 시스템의 처분 및 기체에는 총 5가지 진행 상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입력 중 상태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교육부 허가 신고 공문 내용을 입력 중인 단계로 이 단계에서는 학교 법인이 처분 신청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입력 중 단계에서 공문 내용 입력이 완료되면 진행 상태가 허가 내역 입력으로 변경됩니다. 진행 상태가 허가 내역 입력으로 표시되어 있어야지만 학교 법인에서 처분 신청이 가능하므로 진행 상태가 입력 중인 경우에는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 신청 시에는 실처분 면적, 실처분 금액 및 첨부 파일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학교 법인이 처분 신청한 건에 대해 검증하고 승인함으로써 기본재산 감소를 완료하면 처분 완료로 진행 상태가 변경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법인에서는 처분 완료 혹은 미처분된 재산에 대해서 결과 보고를 제출하면 진행 상태가 결과 보고 제출로 변경되며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지금부터는 시스템 화면을 참조하여 처분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학 재정 정보 시스템에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상단의 처분 및 기체 메뉴를 누른 후 좌측의 처분 관리 입력, 처분 신청을 선택해 줍니다. 처분 허가 신고 내역에서 처분 신청할 재산을 더블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처분 신청 팝업 창이 뜹니다. 여기서 첨부된 교육부 허가서와 작성 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시고 확인이 완료되면 담당자 및 담당자 연락처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허가서와 작성 내역이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문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 하단의 처분 허가 신고 상세 내역을 작성해 줍니다.
우선 처분 신청하고자 하는 재산의 네모 박스를 눌러 체크 표시를 합니다. 이후 처분 여부에 따라 해당 네모 박스를 눌러줍니다. 단, 미처분 재산은 허가 만료인 기준으로 미처분이 확정된 재산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등기부 등본의 파란색 화살표 상자 버튼을 눌러 등기부 등본을 업로드합니다. 이때 처분 재산의 경우 소유권이 이전된 등기부 등본을, 미처분 재산의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즉 소유권이 학교 법인으로 되어 있는 등기부 등본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 이전 일자는 등기 원인일이 아닌 접수일을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처분할 재산의 면적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실처분 면적하는 비활성화되어 있으며 각 면적을 입력하면 자동 계산되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토지의 경우 시설결정법인, 시설미결정법인, 학교법인 중등, 부속토지, 미사용 토지의 면적을 입력하고 건물의 경우 교육기본시설, 연구시설, 지원시설, 부속시설, 기타 시설의 면적을 각각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면적은 시설 현황, 기본재산 실시간 등록 메뉴에서 해당 토지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처분 금액을 입력합니다. 1,000원 단위에 유의해 주시고 미처분 재산일 경우 실처분 면적과 금액 모두 0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내역을 입력하셨다면 저장 버튼을 눌러 저장한 다음 신청 버튼을 눌러 처분 신청을 해줍니다. 신청 버튼을 누르면 진행 상태가 허가 내역 입력에서 처분 신청으로 변경됩니다. 다음으로는 결과보고 제출 입력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대학 재정 정보 시스템에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상단의 처분 및 기체 메뉴를 누른 후 좌측의 처분 관리 입력, 결과보고 제출을 선택해 줍니다. 결과보고 내역에서 결과보고 제출할 재산을 더블 클릭해 줍니다. 결과보고 제출이라는 팝업 창이 뜨면 해당 사항을 입력합니다. 결과보고 문서 번호에는 결과보고처에 보고한 전자공문의 문서 번호를 입력합니다. 최종 결과보고에는 결과보고처에 보고한 전자공문의 관련 파일을 업로드해 줍니다. 해당 파일이 여러 개일 경우 RZIP 형식으로 묶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내역을 입력하셨다면 저장 버튼을 눌러 저장한 다음 제출 버튼을 눌러 결과 보고를 제출해 줍니다. 제출 버튼을 누르면 진행 상태가 처분 완료에서 결과 보고 제출로 변경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사후관리 FAQ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재산 처분과 관련하여 자주 문의 주시는 내용입니다. 첫째, 처분 대금에서 처분 및 대체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이 사용 가능한지의 여부입니다. 처분 대금은 허가받은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단, 처분 대금에서 재산 처분 및 대체 취득에 따른 부대 비용은 사용 가능합니다. 부대 비용은 감정평가비, 제세공과금, 매각 위탁 수수료, 부동산 중개 수수료, 법무사 비용입니다.
둘째, 처분금 용도가 대체 취득인데 허가 기한 내에 대체 취득을 하지 못할 경우의 행정 절차입니다. 결과 보고처로 재산 처분 결과 보고를 한 후 대체 취득 향후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사장 및 총장 직인을 득하여 송부해야 합니다. 단, 향후 대체 취득이 완료될 시에는 반드시 대체 취득에 관한 결과 보고를 시행해야 합니다. 셋째, 허가 기한 내에 처분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의 행정 절차입니다. 미처분 혹은 일부 처분 결과 보고를 관할청으로 제출해야 하며 관할청의 연장 허가 혹은 재허가를 득한 후 다시 재산 처분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외의 상세한 사항은 2022년 대학교육시설 현황 입력 지침서와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관리 안내서 등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별도의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대학교육시설 보유 현황 보고 사업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